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시누이에게 프리미엄 가전을 양보하자는 남편과 시모에게 복수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제 돈으로 싹 다 맞춘 제 혼수를 호시탐탐 노리던 예비 시대 식구들과 그 중간에서 멍청하게 굴었던 예비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주 시원하게 모든 판을 엎어버렸어요. 그 시작은 바로 신혼집에 새 가전제품들이 들어오던 날. 아니, 그 가전제품을 계약하던 과거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저와 진철 씨는 각자 모은 돈을 합쳐서 경기도 외곽에 전셋집을 구했어요.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대출을 최대로 끌어모아 겨우 구한 아파트였죠. 집을 구하는데 예산을 거의 다 써버려서 인테리어나 가전은 적당히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원래 실용주의자라서 중고 가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친정엄마의 생각은 달랐죠. 엄마와 함께 백화점 가전 매장에 갔던 날이었어요. 매장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크고 세련된 최신형 가전들이 즐비했죠. 혜진아, 냉장고는 무조건 용량 크고 문 4개 달린 걸로 해. 그리고 세탁기랑 건조기는 위아래로 붙어있는 그 타워형인가 뭔가 그걸로 하고. 엄마, 주방도 좁은데 저렇게 큰 냉장고는 부담스러워. 그리고 세탁기도 굳이 저렇게 비싼 최신형 안 해도 빨래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우리 예산 뻔히 알잖아. 저기 구석에 있는 2월 상품으로 견적 내달라고 할게요. 안 돼. 넌 딴 건 다 똑부러지면서 왜 이런 데서 궁상을 떨어? 엄마가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줄까 봐 그래? 엄마가 너 시집 갈 때 주려고 5년 동안 부은 적금 이번 달에 만기야. 그걸로 다 결제할 거니까 넌 색깔이랑 디자인만 골라. 적금을 왜 여기서 다 깨요? 그 돈 엄마 노후자금으로 쓰셔야지. 나도 직장생활 6년 하면서 모아둔 돈 따로 빼놓은 거 있어요. 내 돈으로 할 테니까 엄마 돈은 건드리지 마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챙겨. 혼수는 여자가 해가는 거라던데. 시댁에서 행여나 낡은 거 해왔다고 우리 딸 무시하고 흠잡을까 봐 그래. 기왕 사는 거 브랜드 쫙 맞춰서 제일 좋은 걸로 사. 나중에 애 낳고 평수 넓혀서 이사 갈 때까지 끄떡없이 쓸 수 있는 걸로. 저는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매장 매니저님과 상담을 시작했죠. 85인치 OLED TV, 얼음 정수기가 달린 4도어 냉장고, 최신형 AI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의류 관리기, 그리고 무선 청소기까지. 모두 한 브랜드의 최상위 프리미엄 라인으로 맞췄어요. 견적서에 찍힌 금액은 국산 소형차 한 대 값이 훌쩍 넘었죠. 엄마가 적금 통장을 깨서 일시불로 절반 이상을 결제하셨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그동안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았던 제 개인 적금을 털어서 결제했어요. 계약서의 명의는 당연히 제 이름인 최희진이었고, 결제 내역과 영수증은 제 개인 이메일과 클라우드에 꼼꼼하게 저장해 두었어요. 진철 씨의 돈은 단 1원도 들어가지 않은 완벽한 제 소유의 물건들이었죠. 가전제품이 신혼집에 들어오던 날, 텅 비어있던 낡은 아파트가 순식간에 모델하우스처럼 변했어요. 퇴근 후 신혼집에 들른 진철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와, 희진 씨,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집이 완전 럭셔리 호텔 같아. 가전이 다 최신형이라 번쩍번쩍 빛이 나네. TV 사이즈, 진짜 미쳤다. 그치? 우리 엄마가 진짜 무리해서 맞춰주신 거야. 나도 내 비상금 다 털어 넣었고. 이거 진짜 우리 애 낳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고장 안 내고 오래오래 아껴 써야 해?
장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내가 통화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번 주말에 찾아뵙고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대접해야겠어. 나 진짜 평생 이렇게 큰 TV로 게임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게임은 무슨 게임이야. 이거 영화 보려고 산 거야. 아무튼 진철 씨, 이거 다 내 돈이랑 우리 엄마 돈으로 산 거니까 청소기 돌리거나 세탁기 쓸 때 진짜 조심해서 다뤄야 해. 알았지? 알았어. 아주 모시고 살게. 그때까지만 해도 진철 씨는 눈치도 있었고 고마워할 줄도 아는 평범한 예비 남편이었어요. 문제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예비 시모와 시누이가 신혼집 구경을 오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시누이는 저보다 딱 3달 늦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 부부는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양가 지원도 부족해서 결혼 준비 내내 예산에 쪼들리고 있었죠. 주말 오후 양손에 휴지 세트 하나 달랑 들고 찾아온 두 사람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전제품들을 매의 눈으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 집이 아주 훤하네. 도배랑 장판 새로 싹 다 하니까 낡은 전셋집 치고는 아주 깔끔하고 봐줄만 하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아가씨도 오셨어요? 언니, 이 집 진짜 예뻐요. 와, 이 냉장고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프리미엄 모델 맞죠? 이거 나도 백화점 갔을 때 견적 받아봤는데 진짜 엄청 비싸던데. TV도 진짜 크다. 이거 85인치 맞죠? 희진 씨가, 아니, 장모님이 신경 엄청 써주셨어. 우리 집 가전 싹 다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프리미엄 라인으로 맞춘 거야. TV도 85인치 제일 좋은 모델이고. 사돈이 참 무리를 하셨네.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걸 다 샀대. 적당한 거 사도 다 돌아가는데 너희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사치를 부려. 엄마가 하나뿐인 딸 시집 간다고 평생 모은 적금께서 해주신 거예요. 저도 제가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 전부 다 못했고요. 무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생 쓸 생각으로 튼튼하고 좋은 걸로 맞췄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더 애착이 가는 물건들이에요. 제가 제 돈과 엄마 돈이 들어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누이는 남의 집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어보고 세탁기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보며 한참을 서성거렸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부러움을 넘어선 묘한 탐색정 같은 것이 서려 있었죠. 오빠, 이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형 세트 이거 정확히 얼마 줬어? 나도 이거 꼭 사고 싶어서 주말마다 매장 돌아다니고 있는데 견적 받아보니까 내 예산으로는 턱도 없더라고. 대출도 막혀서 지금 신혼집에 중고냉장고 드려야 할 판인데. 글쎄, 나야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 희진 씨가 다 알아서 결제한 거라. 언니, 이거 싹 다 해서 얼마 했어요? 나 할인받는 팁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나 진짜 혼수가전 할 돈이 너무 모자라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 언니는 친정에서 다 알아서 척척 해주고 진짜 부럽다. 그래, 네 동생 지금 돈 없어서 매 밤마다 울면서 쩔쩔매는 거 보면 아주 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넌 오빠라는 놈이 동생 시집 가는 때 보태줄 돈도 없니? 기껏 좋은 집 구해서 좋은 가전 놓고 살면 뭐해? 동생은 중고 쓰게 생겼는데. 어머니의 말에는 명백한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좋은 가전을 쓰는 것이 동생에게 죄를 지는 일인 양 몰아가는 뉘앙스였죠. 진철 씨는 중간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만 극적일 뿐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엄마, 나도 지금 이 전셋집 대출받은 거 이자 갚으려면 허리가 휘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동생 혼수를 보태줘. 아가씨, 가전은 발품 파는 게 최고예요. 주말에 백화점만 가지 마시고 대형마트나 가전 전문점 새로 오픈하는 곳 위주로 돌아보세요. 오픈 지점이 혜택이 제일 많거든요. 저도 백화점에서 샀지만 이리저리 견적 비교해보고 그나마 행사 많이 들어가는 모델로 산 거예요.
제가 정리해둔 엑셀 리스트 있으니까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런 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견적받을 시간도 없고 너무 피곤한데. 그냥 언니가 산 매장 가서 똑같이 사면 할인 더 안 해주려나? 아니면 언니, 이거 언니가 나한테 중고가로 넘기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순간 거실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신우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네? 지금 무슨 말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산지 일주일도 안 된 새가전을 아가씨한테 중고로 넘기라뇨?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언니 표정 진짜 무섭다. 나도 언니처럼 돈 많아서 예쁜 가죽 척척 새 걸로 다 사고 싶다. 진짜 부러워 죽겠네. 오빠는 장가 잘 가서 좋겠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희진아, 넌 참 좋겠다. 친정에서 이렇게 빵빵하게 밀어줘서 빚 없이 가전도 다 채우고. 우리 딸은 복도 없지. 오빠라는 놈은 자기 혼자 좋은 거 쓰겠다고 떡하니 앉아있고. 저는 어머니의 그 비꼬는 말투를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여기서 어설프게 웃어넘기면 나중에는 더 큰 무리한 요구가 올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거든요. 어머니, 저희 친정집이 여유가 철철 넘쳐서 턱턱해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엄마가 오직 저 하나 보고 평생 안 쓰고 안 입으며 부은 적금 깬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 내내 점심값 아껴가며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 다 털어 넣은 거고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저랑 저희 엄마가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땀방울의 결과물이에요. 아가씨도 부러워만 하실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면 충분히 좋은 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단호한 대답에 시모와 신우이는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납득이 아닌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식탁이 아직 배송되지 않아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배달 온 중국 음식을 먹을 때였어요. 희준 씨, 아까는 그냥 좋게 좋게 말해주지. 굳이 그렇게 정색하면서 따박따박 말대꾸할 건 없잖아. 동생이 자기 척지가 속상하고 부러워서 그냥 해본 소리인데. 빈 그릇을 치우러 주방으로 온 저를 따라오며 진철 씨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며 진철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진철 씨, 부러워하는 거랑 남의 물건 탐내면서 선 넘는 건 엄연히 다른 거야. 내 돈, 우리 엄마 돈 들여서 산 소중한 물건 앞에서 아가씨 신세 한탄하면서 우리 집 깎아내리고 심지어 어머니는 진철 씨 타박하는 척하면서 나한테 눈치 주시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좋은 소리를 더 상냥하게 해? 알았어. 엄마랑 동생이 원래 좀 말주변이 없고 유난이긴 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거실로 다시 나가자 신우는 여전히 85인치 TV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언니, 근데 이 TV 85인치 진짜 맞죠? 우리 신혼집 거실벽 사이즈랑 완전 똑같을 것 같은데. 언니네는 이 집 평수에 비해서 TV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소파랑 거리도 가까워서 눈 다 나빠질 것 같은데. 차라리 작은 거 사지 그랬어요. 요즘은 가전제품 다 거거익선이라고 하잖아요. 막상 들여놓고 보니까 화질도 좋고 영화 볼 때 진짜 영화관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거리감도 생각보다 눈 안 아프고 딱 맞고요. 아가씨도 거실벽 사이즈 맞으시면 무리해서라도 큰 걸로 하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예, 큰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전기세만 무식하게 많이 나오지. 너희 둘이서 맞벌이 하면서 집에 붙어있는 시간도 별로 없을 텐데 뭐 그리 큰 게 필요하다고. 그냥 남들 눈 의식해서 허세 부리는 거지. 허세라뇨, 어머니?
제가 제 돈 주고 제가 쓸 물건 살 건데요. 전기세는 어차피 제 월급에서 제가 낼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전은 한 번 사면 10년은 거뜬히 쓰잖아요. 나중에 애 낳고 평수 넓혀서 큰 아파트로 이사 갈 것까지 다 미래를 계산해서 산 거예요. 그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고 난 후 진철 씨는 미안하다며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왠지 모를 싸늘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재 서랍에 넣어두었던 가전제품 결제 영수증과 계약서 원본을 모두 꺼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에 백업해두고 원본은 제 회사 캐비닛에 가져다 놓기 위해 가방 깊숙한 곳에 챙겨 넣었죠. 저의 이 작은 준비가 불과 며칠 뒤 벌어질 기막힌 총국에서 저를 구원해줄 동아줄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진철 씨도 시댁 식구들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날의 싸늘했던 제 예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어요. 신혼집 집들이를 빙자한 가전제품 탐색전이 있은 지 정확히 4일 뒤였죠. 회사에서 한참 오후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진철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희진 씨, 오늘 퇴근하고 우리 본가로 바로 올 수 있어? 엄마가 저녁에 갈비찜 해놓는다고 같이 밥 먹자고 하시네? 오늘? 미리 말씀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나 오늘 야근할 수도 있는데? 에이, 야근은 내일 해. 엄마가 희진 씨 좋아하는 음식 잔뜩 해놓고 기다리신다니까 얼른 와. 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일방적인 통보였지만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평소에 저를 끔찍이 아끼는 며느리로 대접해 주신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갈비찜이라니.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저는 퇴근길에 혹시 몰라 휴대폰에 녹음기 앱을 메인 화면에 꺼내두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저녁 식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모와 진철 씨 그리고 예비 시누이까지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식사가 중간쯤 진행되었을 때 시모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침내 본론을 꺼냈어요. 희진아, 내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우리가 명색이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누구는 의리의리한 새가전 쓰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남이 쓰던 중고를 들여놓는다는 게 영 마음이 편치 않구나. 네, 아가씨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머니 속상하신 건 저도 이해해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우리 식구 중에 제일 똑똑하고 이해심도 많지 않니? 네 신혼집에 있는 그 가전제품들 네 동생 신혼집으로 좀 양보하는 게 어떻겠니?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 위로 쨍 하고 울렸어요.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진철 씨는 제 눈을 피하며 헛기침만 해댔고 신우이는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양보라뇨? 제 가전을 아가씨한테 주라는 말씀이세요? 주는 게 아니라 바꾸자는 거지. 너희는 아직 젊고 둘 다 돈도 잘 버니까 당장 급한 대로 중고마켓에서 깨끗한 거 몇 개 사서 쓰면 되잖니? 동생은 빚내서 결혼하는 마당에 가전이라도 새 것 번듯하게 해가야 시댁에서 기죽지 않지 않겠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 정도는 네가 맏며느리로서 품어줄 수 있는 일 아니니? 어머니, 그 가전제품들 저랑 저희 엄마가 모은 돈으로 백화점에서 정가 주고 산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총 결제 금액만 3천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걸 아가씨한테 주고 저더러 중고를 쓰라고요? 아이고, 누가 그냥 달래. 나도 양심이 있지. 내가 너희 중고가전 사는데 보태라고 200만 원 주마. 그걸로 냉장고랑 세탁기 적당한 거 사면 되지 않니? TV야 뭐 당분간 안 보면 그만이고. 200만 원. 3천만 원이 넘는 제 자산을 200만 원을 퉁치고 친의 세면을 태워주겠다는 기막힌 논리였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누르고 차분하게 팩트만 짚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200만 원을 주시든 2천만 원을 주시든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가전제품은 제 명의로 된 제 재산이에요. 친정엄마가 저 잘 살라고 무리해서 해주신 선물이기도 하고요. 제가 왜 그걸 생판 남인, 아니 이제 막 가족이 되려는 아가씨를 위해 포기해야 하죠? 아가씨 혼수 비용은 아가씨 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제 몫이 아니에요. 언니, 말 너무 섭섭하게 하신다. 생판 남이라뇨. 곧 올케락 시누이 될 사이인데. 오빠가 언니는 쿨해서 말하면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저는 신우이의 말에 고개를 돌려 진철 씨를 노려봤어요. 진철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진철 씨, 아가씨 말이 사실이야? 당신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가전을 마음대로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어? 아니, 처분이 아니라 엄마랑 동생이 매일 저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내가 중간에 어떻게든 조율해 보려고 한 거지. 희진 씨, 우리가 좀 져주자. 솔직히 우리 집에 85인치 TV 너무 크긴 하잖아. 냉장고도 그렇고. 동생은 30평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사이즈도 더 잘 맞고. 우리가 이해하자, 응? 사이즈가 맞고 안 맞고가 왜 나와? 그건 내 소유물이라니까? 당신이 조율할 권한 자체가 없어. 진철 씨 돈 단 1원이라도 들어갔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재산권 침해하면서 가스라이팅 하지 마. 가스라이팅? 너 지금 시어미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이 화목해져야지. 너는 어제 물건 몇 개 가지고 가족들 사이에 선을 찍찍 긋고 야박하게 구니? 내가 너 그렇게 꽉 막힌 애인 줄 몰랐다. 야박한 건 제가 아니라 상식밖에 요구를 하시는 어머니시죠. 남의 귀한 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혼수를 날로 먹으려 드시는데 제가 여기서 내내 하고 넘겨드리는 게 착한 겁니까? 아니면 호구인 겁니까? 더 이상 이 주제로 대화하고 싶지 않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뒤에서 시모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빠져나왔죠. 진철 씨가 허겁지겁 신발을 구겨 신고 저를 따라 나왔어요. 제 차에 타려는 저를 진철 씨가 가로막았어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몰래 휴대폰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희진 씨, 너 진짜 왜 그래? 우리 엄마 쓰러지시겠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 앞에서 말을 그렇게 맵게 하고 휙 가버리면 어떡해? 맵게 한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한 거야.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동생 혼수 비용 모자란 걸 왜 내 혼수품으로 메꿔? 아, 진짜 맑게 못 알아듣네. 아예 주자는 게 아니잖아. 당분간만 동생 쓰게 하고 나중에 내가 보너스 받으면 너 더 좋은 거 제일 비싼 걸로 다시 싹 다 사줄게. 당분간 쓰게 한다는 보장도 없고 당신 월급 뻔히 아는데 언제 돈 모아서 3천만 원어치 가선을 다시 사준다는 건데? 당신 지금 상황 모면하려고 헛소리하는 거잖아. 명확하게 말해. 내 가전제품 당신 동생 집에 무료로 넘기라는 거 맞지? 무료가 아니지. 우리가 가족으로서 베푸는 거라니까. 넌 왜 매사를 그렇게 돈 하면서 계산적으로 살아? 정 떨어지게 진짜? 네 돈으로 산 거 아는데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다 공동재산 되는 거잖아. 네 거 내 거 따지는 게 부부야? 결혼 전 개인 특유재산은 법적으로 공동재산에 안 들어가. 똑바로 알고 말해. 그리고 내 거, 네 거 따지게 만든 건 그쪽 가족들이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차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녹음된 파일을 확인해 보니 진철 씨가 제 재산을 동생에게 무단으로 넘기라고 종용하는 내용과 억지를 부리는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 녹음 파일은 첫 번째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며칠 동안 징철 씨와 냉전 상태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주말, 이번에는 신우이에게서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주말인데 뭐 하세요? 오빠랑 같이 우리 신혼집 구경 안 오실래요? 도배랑 입주 청소 다 끝났거든요. 점심에 제가 맛있는 거 쏠게요. 지난번에 그 살벌했던 분위기를 까맣게 잊은 듯한 태도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적을 알기 위해서는 적진으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진철 씨와 함께 신우이의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신우이의 집은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넓은 30평대 아파트였어요. 텅 빈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는데 신우이가 줄자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언니, 저기 주방 쪽에 빌트인 공간 보이죠? 제가 줄자로 재보니까 언니네 그 사도어 프리미엄 냉장고 사이즈랑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탁실 보실래요? 신우이는 저를 세탁실로 끌고 갔어요. 언니네 타워형 세탁기 높이가 이 정도 되죠? 창문 안 가리고 딱 예쁘게 들어가겠어. 그리고 거실 아트월 쪽에 85인치 TV 걸면 비율이 완벽해요. 제가 어제 가전 매장 가서 언니랑 똑같은 모델 카탈로그 가져와서 다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저는 끓어오르는 어처구니 없음을 애써 감추며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아가씨, 제 가전을 왜 아가씨 집 치수에 맞춰서 재고 계신 거죠? 지난번에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뒤에 서 있던 진철 씨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아, 희진 씨, 동생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한 번만 눈 감아주라, 어? 내가 어제 이삿짐 센터 견적도 다 받아놨어. 우리 집에서 여기로 옮기는 거 포장지사로 싹 다 알아봤으니까 희진 씨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삿짐 센터 견적을 받아놨다고? 저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미 가전을 옮길 실행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삿짐 센터를 불렀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에이, 오빠가 언니 다 설득해서 허락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오빠가 다음 주 목요일에 언니 출근하고 집에 없을 때 이사업체 불러서 싹 옮겨준다고 약속했어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밥 크게 쏠게요. 저는 진철 씨의 얼굴을 노려봤어요. 진철 씨는 시선을 피하며 멋쩍게 웃었죠. 목요일이 그 업체가 제일 싸게 해준다고 해서 일단 가게약만 걸어둔 거야. 희진 씨 출근하면 내가 연차 내고 알아서 감독할 테니까 걱정 마.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끝까지 반대하면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집이 빈틈을 타서 막무가내로 문을 열고 제 가전을 빼돌릴 작정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가족이니 나중에 훔쳐갔다고 신고도 못할 거라는 얄팍하고 역겨운 계산이 깔려 있었죠. 여기서 윽박 지르고 난동을 피워봐야 저들 눈에는 그저 독한 년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표정 관리를 하며 아주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 목요일이요? 목요일에 옮기기로 이미 다 계획을 짜두셨구나. 네, 목요일 오후면 여기 다 세팅 끝날 거예요. 언니도 일 끝나고 와서 봐요. 진짜 예쁠 거야. 알겠어요. 진철 씨가 알아서 다 계획이 있었네요. 저도 제 일정에 맞춰서 미리 정리를 좀 해둬야겠네요. 진철 씨와 신우이는 제 미소의 의미를 완벽하게 오해했어요. 드디어 제가 체념하고 허락했다고 생각한 거죠. 신이나 신우이는 계속해서 인테리어 구상을 떠들었고 진철 씨는 안도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주무르려고 했어요. 저는 슬쩍 몸을 피하며 속으로 차가운 칼을 갈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핑계를 대고 진철 씨를 먼저 안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서재에 앉아 제 노트북을 켰죠. 우선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계약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엄마의 적금 해지 영수증까지 완벽하게 스캔해서 폴더에 정리했어요.
그리고 진철 씨가 가전을 몰래 옮기겠다고 시인한 오늘 신우이 집에서의 대화 녹음 파일도 안전하게 백업했죠. 그 다음은 저희 소중한 프리미엄 혼수 가전을 어떻게 정리할지 작전을 세울 차례였어요. 다음 주 목요일, 그들이 제 빈집에 쳐들어와 도둑질을 실행하기로 한 D-Day. 그날이 오기 전에 저는 이 집을 완벽하게 비워버릴 계획이었어요. 저는 평소 중고 거래를 자주 하던 플랫폼의 VIP 등급이었어요. 저는 플랫폼에 접속해 판매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은 신혼집에 막 들어왔을 때 찍어둔 가장 예쁜 사진들을 썼어요. 모델명과 상태를 상세히 적었죠. 미사용 A급 프리미엄 혼수가전 풀세트 일괄 양도합니다. 사정상 파혼하게 되어 급처분합니다. 영수증 증빙 가능, 직거래로 직접 가져가시는 조건입니다. 글을 올리고 10분도 되지 않아 채팅 알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백화점가보다 10% 정도 저렴하게 내놓았으니 발품을 팔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미끼였을 거예요. 저는 수많은 채팅 중에서 가장 매너 있고 결단력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을 골랐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꽤 점잖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일괄 구매 원하신다고요? 금액이 커서 현장 이체만 받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마침 이번에 새로 큰 평수로 이사 가는데 가전 싹 바꾸려던 참이었거든요. 모델 전부 다 마음에 듭니다. 언제 가지러 가면 될까요? 제가 수요일 밤에 야간 이사로 짐을 빼야 해서요. 수요일 저녁 8시에 용달차 불러서 오시면 됩니다. 수요일 저녁 8시? 알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쪽 동네에서 회사 다니는데 마침 잘 됐네요. 남편 퇴근길에 같이 들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수요일 밤, 진철 씨와 시댁 식구들이 작당 모의를 한 목요일보다 정확히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가전을 통째로 드러내기에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고 가전을 처분한 확실한 구매자도 구했어요. 제 돈을 큰 손해보지 않고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완벽한 루트가 완성된 거죠.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쁜 편지지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진철 씨에게 진철 씨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후려칠 파혼 통보서를 천천히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아침. 텅 빈 집에 도어락을 열고 들어설 예비 시모와 진철 씨의 표정을 상상하니 지난 며칠간 쌓였던 분노와 채증이 아주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수요일 밤까지 완벽하게 모르는 척 평온한 예비 신부의 얼굴로 연기를 하는 것뿐이었어요. 판은 뒤집혔고 진짜 사이다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운명의 수요일 저녁이 밝았어요. 진철 씨는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축구 동호회에 갈 채비를 하느라 바빴죠. 평소 같으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잔소리라도 한마디 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진철 씨의 등짝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진철 씨에게 저는 아주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축구 조심히 하고 와. 다치지 말고. 끝나고 뒤풀이도 갈 거지? 오늘 중요한 매치라서 뒤풀이까지 하면 12시는 훌쩍 넘길 것 같아. 희진 씨 먼저 자. 내일은 내가 연차 내고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출근 잘하고. 응. 내일 아주 기대하고 있을게. 잘 다녀와. 진철 씨는 제가 목요일에 이사를 완벽하게 수락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도어락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제 캐리어를 거실로 꺼냈어요. 당장 입을 옷과 출근할 때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제 개인 노트북과 귀중품들을 챙겼죠. 저녁 7시 50분. 창밖으로 커다란 사다리차 한 대가 웅장한 소리를 내며 저희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곧이어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어보니 중고마켓에서 대화를 나눴던 아주머니와 인상 좋은 중년 남성 한 분, 그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 3분이 서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연락드린 사람이에요. 시간 딱 맞춰서 왔죠? 이쪽은 저희 남편이에요. 가전 상태도 확인할 겸 저녁 먹고 같이 넘어왔어요. 두 분은 거실로 들어와 85인치 TV와 주방의 프리미엄 4도어 냉장고, 그리고 세탁실의 타워형 세탁기 세트와 안방의 의류 관리기까지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하셨어요. 남편분은 가전제품의 상태를 보더니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와, 이건 비닐도 채 안 뜯은 거네요. 기스 하나 없고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어. 여보, 이거 당장 실자고 해. 그러게요. 백화점 가서 이대로 풀세트 맞추려면 돈이 얼만데. 아가씨, 물건 깨끗하게 잘 보관해줘서 고마워요. 바로 이체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네, 잠시만요. 아, 그리고 두 분 다 매너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기분 좋게 로봇 청소기 새 제품 박스 안 뜯은 거 하나 서비스를 드릴게요. 이것도 혼수로 받은 건데 저는 필요가 없어서요. 어머, 웬일이야. 아유, 정말 고마워요. 남편, 명함 하나 드려. 아가씨, 나중에 우리 회사 쪽으로 오면 내가 밥이라도 한 끼 꼭 살게. 남편분이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저는 예의상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고 무심코 시선을 내렸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명함에 적힌 회사명과 직급, 바로 진철 씨가 다니는 H건설의 영업본부장 명함이었거든요. 진철 씨가 속한 영업 2팀을 총괄하는 진철 씨의 직속 최고 상사였어요. 대한민국이 좁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기막힌 우연이 찾아올 줄이야. 저는 표정을 완벽하게 관리하며 명함을 지갑에 소중히 챙겨 넣었어요. 아, H건설이시구나. 아주 훌륭한 곳에 다니시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연락드릴게요.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자, 그럼 기사님들, 물건에 흠집 안 나게 포장 잘해서 내려주세요.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의 손길은 전문가답게 아주 빠르고 정확했어요. TV는 전용 커버에 씌워져 가장 먼저 사다리 차를 타고 내려갔고, 냉장고는 문짝이 분리되어 소미불에 둘러싸인 채 밖으로 빠져나갔죠. 세탁기와 건조기, 의류 관리기까지 줄줄이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1시간 남짓 지났을까? 꽉 차있던 신혼집이 순식간에 휑한 텅 빈 공간으로 변했어요. 남은 건 진철 씨가 자취할 때 쓰던 낡은 소파 하나와 싸구려 조립식 침대가 전부였죠. 아가씨, 제가 지금 바로 이체할게요. 금액이 커서 OTP 카드로 해야 하니까 잠시만요. 구매자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켜고 이체를 진행했어요. 곧이어 제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죠. 입금 2,700만 원. 중고가로 약간의 손해는 봤지만 제가 투자했던 제 돈과 엄마의 적금 원금은 완벽하게 회수한 금액이었어요. 저는 모바일 뱅킹 화면을 켜서 입금 내역을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네, 입금 확인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조심히 돌아가세요. 예쁘게 잘 쓰시고요. 고마워요, 아가씨. 훌훌 털고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기운 내요. 사다리 차가 떠나는 소리까지 확인한 후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섰어요. 목소리가 울릴 정도로 텅 빈 집.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진철 씨의 낡은 소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서명한 파혼 통보서, 진철 씨가 주었던 얇은 다이아몬드 커플링, 그리고 이 집의 공동 현관 카드키가 들어있었죠. 저는 캐리어를 끌고 미련 없이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고 오랜만에 아주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졌죠. 그리고 대망의 목요일 아침. 일부러 핸드폰은 켜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모닝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시작했어요.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책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을 켜자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진철 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통화 녹음 버튼을 켜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희준 씨, 너 지금 어디야? 집에 가전제품들이 어디 갔어? 수화기 너머로 진철 씨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경음으로는 시모가 아이고 내 혈압, 이 미친년이 기어이 사고를 쳤네 하고 악을 쓰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죠. 저는 마우스로 엑셀 파일을 열며 아주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어디 가긴 팔았지. 팔아? 누구 맘대로? 아니 오늘 동생 집으로 옮기기로 했잖아. 이삿짐 센터 사람들 지금 거실에 다 서 있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은 그쪽 식구들이 하려고 했던 거고, 내 돈 주고 내가 산 네 명의의 물건 내 맘대로 팔아서 현금화한 건데 그게 왜 미친 짓이야? 아, 동생분 신혼집에 넣기로 했다고? 어쩌지? 이미 어젯밤에 다른 분이 현찰 주고 다 싹쓸이해서 가져가셨는데? 야, 네가 인간이야? 가족끼리 좀 쓰자고 한 걸 기어이 못 보겠다고 다 갖다 팔아치워? 우리 엄마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시려고 그래. 너 당장 튀어와. 당장 와서 이삿짐 센터 위약금 물어내고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 진철 씨, 내가 왜 위약금을 물어?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내가 출근해서 집 비운 사이에 남의 물건 도둑질하려고 이사업체 부른 건 당신이잖아. 절도미수로 경찰에 신고 안 한 걸 다행으로 아세요? 이 독사 같은 것.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당장 네 회사로 쫓아가서 머리채를 다 뽑아 놓을 테니까 거기 딱 기다려. 오세요, 어머니. 로비 보안팀에 미리 말해둘 테니까 오셔서 남의 혼수 뺏어서 딸내미 신혼집에 공짜로 채워 넣으려다 실패해서 깽판 치러 왔다고 동네방네 소문 내시죠 뭐. 저도 회사 캐비닛에 어머니랑 진철 씨가 가전 넘기라고 협박한 녹취록이랑 가전결제 영수증 다 복사해 뒀으니까 사내 게시판에 올리든 경찰서로 가든 마음대로 하세요. 희준 씨, 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파혼하자는 거야, 뭐야? 끝까지 갈 게 뭐 있어? 이미 끝났는데.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확인 안 했어? 서류 봉투? 잠시 수화기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내 진철 씨가 파혼 통보서와 반지를 확인했는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죠. 최희진,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 우리 결혼식이 2달 남았어. 청첩장 다 돌렸는데 어쩌자고 이래? 청첩장 돌린 게 대수예요? 거지 같은 시댁 식구들한테 평생 내 재산 뜯기면서 식모살이 하는 것보단 위약금 좀 물고 지금 끝내는 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지. 아, 맞다. 진철 씨, 어제 축구 재밌게 했어? 뭐? 갑자기 축구 얘기가 왜 나와? 아니, 가전 사가신 분이 되게 매너가 좋으시더라고. 진철 씨 회사 H건설 다니는 분이시던데 영업본부장님이시려나? 명함도 주셨어. 아내분 되게 교양이 있으시더라. 2분이서 가전 싹 실어 가시면서 파혼해서 어쩌냐고 위로까지 해주시는데 눈물 날 뻔했잖아. 뭐? 본부장님? 우리 회사 본부장님 부부가 사갔다고? 네가 그걸 그분한테 팔았다고? 진철 씨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그 숨소리가 어찌나 통쾌하던지 저는 참았던 웃음을 살짝 터뜨렸어요. 직거래라 직접 오셨더라고. 진철 씨가 그 가전들 여동생한테 공짜로 떠넘기려다 파혼당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실 텐데
진철 씨가 출근해서 직접 설명해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본부장님 댁에 진철 씨가 쓸 뻔했던 TV랑 냉장고가 예쁘게 놓여 있을 테니까 회식 때 초대받으면 가서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아? 야, 최희진, 너 미쳤어? 왜 하필 우리 회사 사람한테 그걸 팔아? 나보고 회사 어떻게 다니라고. 당장 전화해서 다시 물으라고 해. 돈 돌려준다고 해, 당장. 내가 왜? 거래는 완벽하게 끝났어. 통장에 현금 아주 넉넉하게 잘 들어와서 기분 좋거든? 저는 통화 화면을 내리고 카카오톡을 열어 진철 씨에게 사진 한 장을 전송했어요. 중고거래 직후 제 통장에 찍힌 2,700만 원의 입금 내역 캡처본이었죠. 카톡 확인해봐. 입금 내역 보냈으니까. 네 여동생 혼수 못해가서 쩔쩔매는 건 훌륭하고 착한 오빠인 진철 씨가 대출을 받든 투잡을 뛰든 알아서 챙겨주세요. 남의 집 귀한 딸이 피땀 흘려 번 돈에 기생할 생각하지 말고. 희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다시 돌려놓을게. 우리 엄마가 잠깐 욕심을 부리신 거야. 나 회사에서 진짜 매장당해. 본부장님 귀에 들어가면 나 승진도 막히고 진짜 끝난다고. 제발 희진아, 내가 무릎 꿇을게. 처음에 그 기세등등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겁에 질려 싹싹 비는 진철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어요. 무릎은 텅 빈 집 거실에서 혼자 꿇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 내 짐은 내가 알아서 용달 불러서 뺄 테니까. 이제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요. 집 보증금은 내 집은 정확히 계산해서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낼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끊습니다. 희진아, 잠깐만. 저는 그 다급한 외침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진철 씨의 번호와 시모, 신우의 번호를 모두 수신 차단 목록에 등록해버렸죠. 전화기를 꺼버리고 수신 차단을 한 그날 오후, 저는 반차를 내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 감정 소모를 할 시간에 법적인 절차를 빠르고 깔끔하게 끝내는 게 제 스타일이니까요. 신혼집 전세 보증금에 들어간 제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고 진철 씨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파혼임을 명시한 내용 증명을 작성해 발송을 의뢰했어요. 이삿짐 센터 위약금과 신혼집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려 했던 정황도 모조리 증거로 제출했죠. 그 시각 진철 씨와 예비 씨 댁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어요. 건너 알게 된 진철 씨 친구의 말에 따르면 목요일 오후 내내 신우이는 자기 신혼집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이게 다 뭐야? 내 냉장고랑 TV 당장 가져와. 오늘 오후에 다 세팅해준다며. 나 내일 친구들 집들이 부르기로 했단 말이야. 당장 내 가전제품 찾아내라고. 야, 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네 새언니가, 아니 최희진이 어젯밤에 그 비싼 걸 싹 다 중고로 팔아 넘기고 도망갔다고. 나 지금 파혼당하게 생겼는데 네 집들이가 문제야?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꼴이 이게 뭐람. 야, 너 당장 최희진이 그 기집애 찾아가서 싹싹 빌어. 가전제품 판 돈이라도 도로 뺏어와야 할 거 아니야. 네 동생 텅 빈 집에 들이게 생겼는데 네가 오빠 새끼냐? 엄마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엄마가 그깟 가전제품 좀 양보하라고 들쑤시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희진이가 가전 팔아넘긴 사람이 우리 회사 본부장님 사모님이라고. 나 이제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게 생겼다고요. 진철 씨의 절규에도 시모와 신우이는 본인들의 억울함만 토로하며 진철 씨를 쥐어뜯었다고 해요. 신우이는 결국 신혼집을 채울 돈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끝까지 뚫어 중고 매장을 돌며 겨우 구색만 마쳤고, 혼수 자금을 주식으로 날렸다는 변명을 하다 들통나서
결혼 전부터 이혼 소리가 오가는 지경이 되었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진철 씨의 직장인 H건설에서 열렸어요. 제가 가전을 팔았던 중고마켓 구매자, 즉 진철 씨네 본부장님 사모님은 아주 눈치가 빠르고 인맥이 넓은 분이셨어요. 거래가 끝난 금요일 오후, 저는 사모님께 아주 정중한 감사 문자를 하나 보냈거든요. 사모님, 가전제품은 잘 설치하셨는지요? 파혼 문제로 급하게 처분하느라 경황이 없었는데 매너 있게 쿨거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예비시 댁에서 제 혼수 가전을 몰래 시누이 신혼집으로 빼돌리려던 걸 알게 되어서 충격이 컸거든요. 좋은 분들께 물건이 간 것 같아 큰 위안이 됩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 남편분이 파혼한 남친 상사이시더라고요. 늘 건강하세요. 이 짧고 명확한 문자 한 통의 위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사모님은 본부장님에게 이 기가 막힌 사연을 전했고, 본부장님은 자신의 부하 직원인 진철 씨가 바로 그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진철 씨는 본부장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자네 이번에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렸지? 파혼했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인가? 아, 본부장님, 그게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지금 잘 풀고 있는 중입니다. 오해? 자네 예비 신부가 제 돈으로 산 혼수를 자네가 동생 신혼집에 공짜로 빼돌리려다가 걸려서 파혼당한 게 오해인가? 진철 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본부장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절대 제가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가족끼리 잠시 빌려주려고. 됐어. 변명 듣자고 부른 거 아니야.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오면서 그 집 재산 탐내는 놈 치고 업무 제대로 하는 놈 못 봤네. 자네 영업 2팀에서 진행하는 메인 프로젝트 오늘부로 최 대리한테 다 넘겨. 그리고 자네는 당분간 외근 돌면서 현장 파악이나 다시 해. 내 밑에 남의 등 쳐먹으려는 직원은 필요 없으니까. 본부장님의 호통은 얇은 파티션을 넘어 사무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순식간에 진철 씨는 동생 혼주해줄 돈 없어서 마누라 혼수 도둑질하다가 파혼당한 찌질이로 사내의 낙인이 찍혔어요. 점심시간마다 사람들은 진철 씨를 피했고 사내 메신저에는 진철 씨의 만행이 찌라시처럼 돌기 시작했죠. 결국 진철 씨는 핵심 부서에서 밀려나 승진이 아예 막혀버린 한직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상황이 이쯤 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시모와 진철 씨였어요. 파혼만은 막아야 한다며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와 진을 쳤지만 저는 보안팀을 불러 그들을 가차없이 쫓아냈어요. 그러자 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저희 친정집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나 봐요. 주말 오후, 제가 본가에 내려가 엄마와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리더니 예고도 없이 진철 씨와 시모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시모의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 몇 개가 들려 있었죠. 아니, 사돈이랑 정서방이 여긴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아이고, 사돈.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희준이도 집에 있네. 잘됐다. 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녹음기를 켜고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과일을 내우셨죠. 진철 씨는 제 눈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사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애들이 요즘 조금 다퉜어요. 결혼 준비하다 보면 다들 예민해져서 그럴 수 있잖아요. 희진이가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서 제가 사과도 할 겸 며느리 줄 한우랑 과일 좀 사왔습니다. 다투다니요? 무슨 일인데 파혼이니 많이 하는 소리가 나와요? 정서방, 자네가 말해보게. 장모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못해서 희진이를 섭섭하게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사돈. 제가 우리 딸내미 혼수 준비하는 거 보다가 마음이 쓰여서 희진이한테 그 가전제품 좀 같이 쓰자고 한마디 했다가 애가 오해를 했나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안 어른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제멋대로 다전을 다 갖다 팔고 파혼을 하겠다니요. 사돈께서 희진이 좀 잘 타일러 주세요. 어른이 먼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왔지 않습니까? 시모는 교묘하게 말을 돌리며 은근슬쩍 저를 버릇없는 며느리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테이블 위로 제 태블릿 PC를 꺼내 올렸어요. 어머니, 같이 쓰자고 한마디 하신 거요?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켜고 미리 정리해둔 녹취록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네가 우리 식구 중에 제일 똑똑하고 이해심도 많지 않니? 네 신혼집에 있는 그 가전제품들 네 동생 신혼집으로 좀 양보하는 게 어떻겠니? 당장 급한 대로 중고마켓에서 깨끗한 거 몇 개 사서 쓰면 되잖니. 목요일이 그 업체가 제일 싸게 해준다고 해서 일단 가게약만 걸어둔 거야. 희진 씨 출근하면 내가 연차 내고 알아서 감독할 테니까 걱정 마. 스피커를 타고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시모의 뻔뻔한 요구와 진철 씨의 도둑질 모의 현장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음성이 흘러나올수록 엄마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시모와 진철 씨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어요. 사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내 딸 시집가서 기죽지 말라고 내 적금 깨서 사준 혼수품을 사돈댁 딸내미 신혼집에 훔쳐가려고 작당 모의를 하셨어요? 아니, 사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습니다. 그냥 당분간만 빌려 쓰려고 한 거지. 훔치다니요. 당장 그 입 다무세요. 내 돈, 내 딸 돈으로 산 걸 왜 그쪽 딸년 있습니까? 당신들 가족이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이딴 짓거리를 해. 정서방, 자네는 내 앞에서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뒤에서 내 딸 뒤통수를 쳐? 장모님, 제가 맹세코 다 다시 사놓으려고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파혼당하면 회사에서도 끝장납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진철 씨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매몰차게 진철 씨의 손을 뿌리쳤어요. 어디서 장모님 소리를 짓거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더러운 발 들여놓지 말고 그 고기랑 과일도 싹 다 가지고 꺼져. 한 번만 더 내 딸 곁에 얼쩡거리면 내가 이 녹음 파일 들고 자네 회사 앞 사돈댁 친척들 집집마다 찾아가서 확성기로 틀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들으셨죠?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냈으니까 보증금에서 제 지분 1원 한 푼 틀림없이 이번 주 내로 입금하세요. 하루라도 늦어지면 이자까지 다 청구해서 법대로 민사소송 들어갈 테니까. 시모와 진철 씨는 엄마의 불호령과 제 서늘한 경고에 쫓기듯 현관문을 나섰어요. 그들이 허둥지둥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엄마는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셨지만 저는 엄마의 어깨를 주무르며 가전제품을 판 돈 2,700만 원이 찍힌 제 통장 잔고를 보여드렸어요. 엄마, 돈 한 푼 안 뺏겼어. 나 똑부러지게 내 재산 다 지켰고 보증금도 변호사 써서 완벽하게 다 돌려받을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에 시집가서 평생 마음고생하느니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 아니야? 액땜 시원하게 했다고 생각해. 그래, 내 딸 똑똑해서 천만다행이다. 억울해서 병날 뻔했는데 돈 한 푼 안 뜯겼더니 속이 다 후련하네. 한 달 뒤, 변호사를 통해 신혼집 전세 보증금에 들어간 제 돈 8천만 원도 아주 깔끔하게 돌려받았어요.
진철 씨 측에서 위약금을 물고 집을 정리하느라 대출 빚을 꽤 많이 지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제 알바는 아니었죠. 모든 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기념으로 저는 굳어버린 결혼자금 8천만 원과 혼수를 처분한 현금 2,700만 원 중 일부를 시원하게 썼어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던 엄마에게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출국 수속을 마친 인천공항의 1등석 라운지. 저는 테이블에 놓인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엄마와 짠 하고 부딪혔어요. 엄마, 비좁고 우울한 시댁 밥상머리 대신 몰디브 해변에서 최고급 랍스터 먹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말해 뭐해? 우리 딸 돈 지켜서 호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통쾌하다. 저는 라운지 창밖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어요. 내돈내산 프리미엄 가전을 지켜낸 저의 똑부러진 결단력 덕분에 저는 지옥 같은 시월드 대신 티 없이 맑은 몰디브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으로 저의 기막힌 파온 사이다 썰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